예, 오늘은 8장 호수 생태계의 인 세 번째 시간으로 인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호수 생태계에서 인이 순환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유역으로부터 호수에 인이 유입합니다. 유입하는데 어떤 형태로 유입하는가, 이것은 호수 유역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곳은 DOP가 많이 들어오고 어떤 곳은 DIP가 많이 들어오고 어떤 곳은 POP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식생이 잘 보존된, 산림이 잘 보존된 곳에서는 이 파티큘릿 폼이 잘 유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이 유출이 안 되고 물에 녹아 나오는 것만, 아주 미세한 것들만 녹아 나오죠. 그래서 DOP 형태로 주로 유출이 되는데 DIP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DIP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하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하수나 비료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죠. 인 성분이 많아가지고 DIP가 많이 유출됩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곳, 그 토양 침식이 많이 되고 퇴비를 많이 주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 POP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유기물이 그 부스러기들, 퇴비에 있는 작은 유기물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DOP, DIP, POP의 배출량 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유역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수 처리장에서 이 DIP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 방류수에 대해서는 이 인의 농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의 그 종류, 지역에 따라서 특별 대책 지역 이런 곳은 농도가 좀 강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라면은 조금 완화되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 BOD, COD도 보면 BOD도 농도가 다르죠. 10, 20 이렇게 다르고 SS도 10, 20. 그리고 질소는 20, 60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타 지역의 그 기준을 보면은 60, 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수의 그 인 농도가 한 2mg/L 밖에 안 됩니다. 질소도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몇 배 높은 농도를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그 부영양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수에 영향이 크다고 비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최근에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인의 배출 농도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화된 곳이 0.2, 그 다음에 조금 완화된 것은 0.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높아요. 외국의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직도 높다. 왜 높으냐 하면은 호수 부영양화의 기준이 얼마냐 하면은 인 농도가 0.03 수준입니다. 0.03. 그러니까 이것은 10배, 뭐 7배 내지 10배 정도 높은 농도죠.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들어가면은 부영양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 또 특히 그 강물이 거의 없고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모여서 강물이 되는 그런 곳에서는 이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인 농도가 절대적인 거죠. 그럼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배출수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면은 기준이 너무 높다. 외국에 비해서 너무 높고, 선진국의 경우 보면은 0.02, 0.01 뭐 이런 정도로 방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양화 기준 이하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거에 뭐 10배 정도, 5배 내지 10배 정도 높은 농도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 처리 공법도 좀 달라집니다. 그 생물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으로 그 인질소를 좀 제거하는
biological nutrient removal이라고 하는 biological nutrient removal 라고 하는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는 인질소의 제거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처리가 꼭 필요하다. 그 화학적 처리를 해서 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온 그 인 중에서 DIP 형태는 어떻게 순환이 되는가? DIP의 순환은 보면은 아주 조류가 빠르게 흡수합니다. 굉장히 쉽게 흡수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인 가운데 약 10%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속에 있는 인은 조류가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조류는 늘 인 부족 상태에 있다. 인이 제한적 양소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인은 늘 부족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죠. 물속에 LG만 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도 또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나 부착조류는 수중 영양염류, 특히 인에 대해서 아주 경쟁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기 세포 주변에 있는 인을 최대한 흡수드리는 그런 능력들을 키운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인 농도가 낮은 이 담수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에 살고 있는 특히 빈영양호에서 많이 사는 이 종류들은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인을 잘 흡수해드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디트라이터스, 그 POP의 순환을 보면은 POP는 일단 들어가면은 침강합니다. 호수 바닥으로 침강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디트라이터스는 또는 드브리라는 표현도 쓰는데 육상 생태계에서는 디트라이터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호수나 바다에서는 드브리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드브리는 그 낙엽 부스러기를 주로 말하는데 식물의 잔재 부스러기를 들어오면은 호수 바닥에 일단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또 동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도 가라앉죠. 또 물고기가 배설을 하면은 물고기 배설물 중에는 용종물도 있지만 이 펠리트로 많이 배설을 합니다. 그럼 펠리트는 바로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렇게 해서 호수 바닥의 저질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서서히 박테리아가 이걸 분해합니다. 박테리아가 분해해서 이렇게 용출을 한다. 물론 박테리아만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깔따구라든가 그런 그 실지렁이 뭐 이런 그 무척추 동물들도 많이 살아요. 또 새우 같은 것들도 바닥에서 그 유기물을 먹죠. 또 물고기도 잉어 같은 물고기는 바닥에 있는 뻘을 막 파먹습니다. 또 조개 같은 것도 이제 바닥에 내려오는 유기물들을 먹죠. 이렇게 해서 많은 미생물이나 동물들이 이것을 분해하면은 이 DIP, DOP 형태로 용출이 됩니다. 유기인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유기인의 경우는 DIP로 곧 변환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인이 DIP의 일종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 거대한 양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탄소와 인산의 결합은 화학적으로는 에스터 번드라고 부릅니다. 에스터 번드. 그 포스페이트 모노에스터, 포스페이트 인산이온이죠. 포스페이트하고 여기는 탄소입니다. 이 탄소와의 사이에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결합되기 전엔 이런 형태입니다. 알코올과 포스페이트, 산이죠. 알코올과 애시드의 결합. 이래서 알코올과 애시드의 결합으로 그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에스터 번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에스터 번드를 거꾸로 이제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는 효소를 에스터레이즈라고 에스터를 결합하는
분해하는 효소다. 그래서 에스테로이드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이 에스테로이드 중에서 LG가 세포 표면에,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물이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죠.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생리적 활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포 바깥에 있습니다. 세포의 겉표면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세포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물속으로 분비가 됩니다. 많은 종류들이 세포 겉에 표면에 부착해 놓고 있어요. 그 효소를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라고 부릅니다. 알칼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pH가 한 8 정도, 약간 알칼리성에서 제일 옵티멈 액티비티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효소가 조류세포 표면에 다 있습니다.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느냐면, 물속에 워낙 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류는 물속에 있는 DOP를 빨리, DOP 또는 POP를 빨리 분해해서 자기 몸으로 흡수해 들이기 위해서 표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소를. 이렇게 해서 그 유기물과 결합되어 있는 포스페이트는 요걸 물이 들어가면서 끊어내고 요 포스페이트를 흡수한다는 거죠. 이 유기물 부분이 덩치가 크면은 세포 안으로 잘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끊어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간 그 파티큘레이트 인이 저질로 가라앉는다 그랬죠. 그럼 저질에 가라앉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주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저질 표면이 미생물의 활성이 가장 활발한 곳이, 미생물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DIP가 용출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수의 인 순환은 어떻게 되느냐면, 유입한 다음에 침강하고, 일단 유입해서 침강한 다음에 저질에서 재용출돼서 플랑크톤이 이용하는 이런 형태, 이런 사이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호수에서는 이 저질의 인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세디멘트에 많이 인이 저장되어 있어서 조금씩 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호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적은 편입니다. 인공호는 좀 호수 크기에 비해서 많고, 그래서 자연호에서는 오랫동안 축적된 저질의 그 인이 용출되는 것이 인의 주요 근원이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을 차단해도 저질에서 계속 공급이 돼서 부영양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런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호수가 부영양화되니까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 하수 유입을 차단했어요. 하수를 딴 곳으로 빼돌려서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영양화 상태로 남아있더라.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이 세디멘트로부터 인이 계속 용출돼서 공급이 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심이 얕은 호수일수록 저질의 인 용출이 많다.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호수는 세디멘트로부터 바람이 불면은 인이 표층으로 공급이 돼 가지고 식물 플랑크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소양호처럼 깊은 곳에서는 수심이 100m 되니까 바닥에서 발생한 인이 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침강되고 또는 하류로 유출되고 그러죠. 그래서 저질로부터의 인 용출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연호에서는. 그런데 인공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비만 오면은 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저질에서 조금씩 용출되는 것 정도 가지고는 그 전체 인 버지트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작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인공호에는 토양이 많이 들어옵니다. 토양 침식이 유역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토양 침식이 돼서 비만 오면 흙탕물이 들어가죠. 그 토양 입자가 들어오면은 인을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디멘트 위에 새로운 세디멘트가 계속 쌓입니다.
1년에 뭐 1cm 뭐 적으면은 한 몇 밀리미터지만 많이 쌓이는 곳에는 몇 센티미터 단위로 쌓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토사가 인을 흡착하는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을 계속 흡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저질로부터의 인 용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어떤 호수에서는 크고 어떤 호수에서는 매우 작고 이렇습니다. 호수의 인순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